자, 이제 아시안컵 개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개막하기 전에 몇몇 개 콘텐츠가 들어갈 텐데 일단 중요한 건 조별리그예요. 그렇죠.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하겠습니다만 선수들을 만나봐도 그다음에 아시안컵을 뛰어봤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런 대회 1차전이 진짜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들의 컨디션도 안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기분 좋게 출발하면 주원이 형 요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시안게임 때 조별리그 기분 좋게 출발하니까 그냥 파죽지세였잖아요. 네. 역시 조별리그에 어떤 팀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조별리그를 만약에 실수하잖아요. 2011년이랑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때 조별리그를 우리가 2위로 통과하는 바람에 네. 토너먼트 일정이 꼬여서 꼬여. 이란 만나고 그러다가 일본 만나고 좀 안 좋은 대진이 그때 2012년에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조별리그는 절대 실수 없이 특히 첫 경기 바레인전은 무조건 크게 이기고 가야 된다. 그 대진상 만약에 우리가 2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1위로 올라가면 우리 16강 한일전이에요. 와, 저거 너무 그치. 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1위고 일본이 2위야? 그럼 그것도 한일전입니다. 그러니까 토너먼트에서는 대진운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조 1위를 차지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드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 너네들이 강팀이고 그다음에 1위로 올라가면 강팀끼리 안 붙여줄게. 비교를 편안하게 간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별리그를 잘 통과해야 된다. 음. 그러면 그 상대 팀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첫 번째 상대가 바레인인데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저는 뭐 이 사람은 선수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음. 감독할 때 기억 많이 나요. 발렌시아 감독이었고 칠레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감독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 당시 1승 본선에서 조별리그 1승 2패 라는 선전을 했었고 2019년 아시안컵을 16강에서 일본을 만나서 탈락했는데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감독으로도 스페인의 발렌시아, 남미의 뭐 산 로렌소, 라신 클럽 등을 맡았고 아시아에서도 사우디 대표팀, 게다가 칠레 대표팀도 이끌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경력은 굉장히 풍부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풍채가 좋아. 진짜 머리 덩치가, 이렇게 넘겨갖고 장발로. 네. 네, 덩치는 클린스만 감독이 좀 쳐요. 네. 그건 맞고 메인 포메이션 간략한 이제 스타일을 좀 보면 백3, 백4에 대한 실험을 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서 현재까지는 이 팀이 어떤 플랜 A를 갖고 경기에 임할지는 우리가 좀 예측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백포로 썼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직전 평가전이었던 호주전에서 4-1 직전 A매치였던 호주전에서 4-1 플레이를 했고요. 수비할 때는 4-5-1 전형인데 간격을 호주를 상대로도 좁히면서 이제 내려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 네.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수비해서 우리는 안 먹히고 끝날란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 좀 고달파지죠. 그렇죠. 그렇죠. 4-5-1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 5명을 그래. 된다면은 9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뒤에 있다는 얘기고 그 앞에 바로 이제 중앙선 부분에서 한 명이 이제 수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4-5-1 전술을 수비적으로 쓰려면 얼마든지 많은 숫자로 수비 라인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맞아요. 우리로서는 한번 말리게 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상대로도 분명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 한 방을 노리는 그죠.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을 텐데 이외 팀들 상대할 때는 좀 점유율을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지만 우리를 상대로는 현실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대 역습에 대해서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카밀 알 아스와드 선수. 네, 이 바레인의 윙이거든요. 오른쪽 역발 윙이기 때문에 왼발을 쓰는 오른쪽 윙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알 아스와드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역습의 천병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빠르고 드리블을 선호하고 특히 대표팀에서는 왼쪽도 보는 선수여서 좌우 위치, 중앙 미드필더 위치 어디서 뛰든 간에 굉장히 자유롭게 역습의 천병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라인 높여서 공격 막 때려봤다가 아차에서 공 쟤한테 간 다음에 알라스와드가 왼발 킥이 사실 날카롭다고 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높은 선수들이랑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얻어서 헐? 이런 슈팅이 나오는 경우 이현 씨도 프로인데 그렇죠. 그런 거 걸리면 이제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그럼 원더골 같은 것들 이런 아시안컵이나 그래. 중동 리그에서도 많이 나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볼터치 횟수를 많이 가져갈 텐데 소속팀에서는 반대발 윙이거든요. 근데 대표팀에서는 왼쪽 윙으로 뛰면서 좀 더 속도를 살려서 직선적으로 측면 뒷공간을 왼쪽에서 좀 공략하는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대표팀에서는 그만큼 더 역습에 있어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해야 될 선수입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피치 감독 부임한 이후로 3승 1무 3패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 호주에게 패배하면서 2연패거든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은 역시 우리보다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많이 차이 나죠. 네, 그거는 뭐 사실이죠. 우리가 초반에 중거리 슈팅 하나 빡 터지거나 아니면 뭐 셋피스에서 조규성 헤더 하나 터져가지고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편안하게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도 주원 형 말씀처럼 대승이 첫 경기 때 나왔잖아요. 맞아. 그런 결과가 꼭 있었으면 음흠.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요르단입니다. 우리가 바레인을 잡는다고 해도 요르단까지 잡아야 그 뒤에 세 번째 쉽게 경기 가죠. 말레이시아전은 좀 여유를 갖고 토너먼트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까지는 정말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 요르단은 후세인 아모타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6월에 부임을 해서 네. 반년 정도도 채 뭐 되지 않은 어. 정말 준비 기간을 좀 거쳤다라고 보면 되겠고 요르단의 최고 성적은 8강이었습니다. 이 요르단의 메인 포메이션은 4-3-3을 쓰긴 하는데 대회 직전 평가전인 카타르전에서는 3-4-3을 썼고요. 이 정보가 사실 많이 공개된 팀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밀집 수비에 측면을 활용한 롱패스 역습을 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뭐 바레인이나 요르단의 전략을 봤을 때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앉아.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맞아요. 네. 요르단의 키플레이어는 좀 알려진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리그왕 몽펠리에서 뛰고 있는 무사 알타마리. 이 선수는 히든포러스 얘기를 했지만 요르단의 박지성, 그렇죠. 요르단의 해버지. 왜냐면 요르단의 최초의 유럽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박지성 선수가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박지성이 뭔가 한국 선수들을 유럽에 알려진 등용문 같은 그죠.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알타마리도 비슷한 어떤 존재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8월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몰아쳤는데 요즘 좀 잠잠해요. 일각에서는 플레이 패턴이 조금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읽혔거나 대응이 좀 들어오니까 견제에 막히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는 편이고요. 8월 폼을 이어갔다면 더 주목을 끌었을 텐데 지금 상승세가 길진 않습니다. 다만 진짜 빨라요. 보면은 그냥 야 얘는 속도로 먹고 살겠다 이런 느낌이 확 위험한 들 정도로 우리한테는. 네, 굉장히 빠르고요. 속도를 활용한 드리블을 자주 시도하는데 대신 피지컬은 아쉬운 편이다. 갬플 좀 하더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개인 플레이 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탐욕. 어. 그런 시도들이 좀 있고 본인 기량이 좋으니까. 빠르다는 점 정도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되지 네. 않을까. 우리가 근데 라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런 유형의 선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최근 분위기를 보면 요르단도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뭐 노르웨이, 세르비아 등 타대륙 강호팀들과 계속 경기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패배를 했고 내용적으로도 요르단이 뭔가 막 인상을 남기진 못했는데 다만 강호들과 친선전을 계속 치렀기 때문에 뭐 예방세 맞는 경험했겠죠. 거지. 네. 얻어간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르단도 뭐 팀적으로 계속 좀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근데 객관적 전력에서는 워낙 좀 차이가 있고 우리하고의 상대 전적도 요르단 기준으로는 2무 3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르단과의 상대 전적에서 꽤 괜찮은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의외 무승부 없이 깔끔하게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무 우리 이번엔 무승 가면 안 돼요. 안 절대 되죠. 안 되죠.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 상대 전적이 꼭 좋다 말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력차로 봤을 때는 우리가 5승을 해도 괜찮은 전력인데 이무라는 건 음. 말리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잘 실수 없이 네. 깔끔하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팀은 이제 마지막 일정이죠. 조별리그 말레이시아인데 김판고 감독이죠? 그렇죠. 너무 익숙한 감독. 김판고 감독은 우리 선수들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을 거기 그치. 때문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 바레인과 요르단 경기에서 2승을 해놓으면 말레이시아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때 뭐 조금 못 뛴 선수들도 뛰고 만약에 예를 들어 컨디션이 조금 지쳐 있는 선수들을 빼주고 편안하게 가도 되는 경기 2승만 네. 나온다면 2승만 나온다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혹시 그러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전까지도 예. 당연히 승리를 해서 2승 이상은 따야 우리가 조별리그 그래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메인 포메이션은 역시 백스리 기반의 3-4-3 내려설 때는 5-2-3 백파이브 쓰겠죠. 되고 압박을 그래도 이 김판구 감독이 많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 선수들도 분명 그런 적극적인 활동량에서 국제대회에서 좀 인상을 남기고 있는 빈도가 좀 많고요. 전방에 3-1-4-2로의 변형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전방에 침투를 시키고 다만 약팀을 상대할 때 조금 더 원볼란치를 쓰면서 역시 공격을 좀 집중하는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우리랑 할 때는 현실적으로 5-2-3을 쓸 가능성이 크지 않나 내려앉아서. 그렇죠. 만약에 역압박을 우리에게 한다면 오히려 더 뒷공간을 뚫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역시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이 아리프 아이만 하나피 선수. 말레이시아 지금 리그에서 24경기 12골과 10개 도움이고 조우르 소속 선수입니다. 조우르가 많잖아. 네, 조우르. 네. 우리 이제 뭐 울산현대랑도 많이 만났고 아침에서 많이 보죠. 네, K리그 팀들하고 참 많이 만나는데 악연이죠. 조우르가 그 이상한 맞아요. 그 이른바 떡잔디 같은 거 예, 많이 예. 그렇죠. 항상 좀 고전하죠 그것 때문에. 네. 헛세를 부리는 네. 팀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조우르의 아리프 아이만 하나피 이 선수는 이 아시아 쪽 언론에서 K리그 이적설도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기술 좋은 어떤 윙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대표팀에서는 윙백과 윙 둘 다 좀 소화하고 있고요. 리그에서는 스탯 생산력이 좋으나 최근에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나 국제 대회에서 만났을 때는
기대치보다 조금 아쉽다. 진짜 K리그 이적설이 있어서 봤는데 조금 힘들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 기대치보다는 조금 아쉬운 정도의 퍼포먼스도 은근히 좀 나온 선수였다. 다만 신체 능력은 좋다. 동남아시아 쪽에서 잘한다는 선수를 주목을 해보고 또 데리고 와 보면 K리그에도 온 선수들이 몇 있었고 있었죠. 보면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경쟁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출난 데가 한두 군데는 있는데 네. 피지컬적으로 좀 약하다거나 그렇죠. 단점도 명확해서 음. 주전급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선수도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선수인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력으로 한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제대로 증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판공 감독이 부임하고서 뭐 토너먼트에서 성과가 있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올라왔잖아. 그래도 괜찮은 전적. 일단 아시안컵에 올라왔다는 거. 그래. 이 팀이 2007년 조별리그에는 참가를 했는데 그때는 개최국 자격에 참가했고요. 그치. 네. 최근 세계 대회를 본선 진출 실패하다가 드디어 말레이시아가 김판공 감독의 힘으로 아시안컵 본선에 올랐습니다. 공식전 10경기가 7승 2무 1패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자력으로 본선에 올라간 거는 1980년에 쿠웨이트 대회 이후로 무려 43년 만에 성공입니다. 이거는 김판고 감독이 대단한 업적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김판고 감독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저분은 우리 협회에 있을 때도 대단한 능력을 또 보여줬잖아요. 한 팀의 어떤 축구 한 팀이 아니죠, 한 국가의 어떤 축구 철학 그리고 선수 풀 어떤 인재 발굴 이런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능력을 지닌 지도자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김판고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봐도 우리랑은 전력 차가 다 납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낙승 다. 근데 꼬이는 경우가 많았었던 아시안컵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했을 때 당연히 선수들은 첫 경기 힘을 많이 주고 있겠지만 우리도 열렬하게 또 응원을 보내야 그럼요. 그래야 또 바레인전서부터 쉽게 다득점 나오고 이렇게 가야죠. 진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대회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조별리그부터 감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토너먼트 중요 경기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조별리그부터 봐야 돼요. 팀에 대한 이해가 봐야 돼. 힘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리듬을 쭉 봐야 되기 때문에 몰입해야 돼. 첫 경기 바레인전부터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 그렇습니다.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시안컵은 여러분 TVN 그리고 이스타 TV입니다.